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어린 황새의 비행거리가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이었죠. 그러니까 9월 3일 날 이 충남 예산에서 이 황새 8마리가 이제 자연으로 방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유조, 그러니까 어린 황새 한 마리가 한 달 동안에 모두 한 480km를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황새는 올해 태어났는데요. 전남 해남까지 날아갔다가 현재는 전북 군산 그 만경강 일원으로 이동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새가 지금 하루에는 한 115km를 이동하기도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황새하고 같이 태어난 K0007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또 하나의 황새도 현재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일원에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어린 황새의 이동거리도 한 300km에 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어미새 2마리는 이 황새 공원을 아예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네, 이 황새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린 황새 같은 경우는 이 모험심이 강하고 또 사람을 경계하는 습성이 어른 황새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황새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오는 이 귀소성이 아직 없다 보니까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어른 황새 2마리 같은 경우는 이 공원, 이 훈련, 공원에 완전히 이제 환경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공원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황새 공원이어서인지 관람객도 또한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황새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이 예산의 황새공원인데요. 지난 8월에 개원 이후에 관광객이 한 3만여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지금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황새가 야생 방사된 후에는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초등학교 이 학생들 단체 관람이 지금 많다고 하고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 임신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대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어떤 이 부모님들이 귀성길 가운데 찾아와서 소원을 빌고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전 원도심의 7인의 명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이곳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65년부터 대전에서 50년째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건 염동균 선수라는 분이 이제 여기서 배출이 됐는데, 현재까지 한 2만여 명이 이 체육관을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수남 한밭 권투체육관 관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50년째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호일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3대째 대장간을 이어받아서 운영 중인 분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70여 년 넘게 대장간을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한 800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두 곳이 우선 대전의 원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런 분들 7명 정도를 지금 꼽아서 7명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지금 이 여행 코스가 지금 개발됐는데요. 투어 코스가 개발됐는데, 이 한밭권투 체육관뿐만 아니라 아까 대장간, 그리고 38년 동안 풀빵을 구워낸 명인도 있고요. 40년간 순대만 팔아온 그 중앙시장의 원조 순대 명인해서 이런 분들을 7명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만나면서 원도심에 숨결을 넓힐 수 있는 이 투어 코스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황야의 7인 이런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7분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지금 대전시가 이 원도심에 대한 이 스토리를 입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곳이 문을 열었는데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인생 이모작 센터는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이 세대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센터가 지금 배제대 안에 지금 마련돼서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예비 노년층인 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뭐 소상공인 비즈니스 마스터 과정을 또 개설하고요. 사회 공헌이라든지 창업, 재취업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뭐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감 뱅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지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전의 예비 노년층 인구에 대한 그 발표도 있던데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네, 지금 예비 노년층 인구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정확하게 나이로 따지면 52세부터 60세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한 31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분들이 노인 되기, 그러니까 65세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 65세가 되기 전까지 한 5년에서 13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생 이모작, 뭐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청주 충북대병원 고가차도에서 사고 소식입니다. 사창 사거리에서 산남 사거리 방향으로 개신 고가차도 끝지점 3차로에서 트레일러와 승합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정순교 통신원 제보입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지금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유 대표님. 네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세종시 부처 이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발한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기자회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고발하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세종시 이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부가 제외되다 보니까 이 세종 시민들이 공분을 샀고요. 결국은 이것이 직무유기로 이 논란이 연결되면서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압박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요. 행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비춰봤을 때 행자부 장관이 미래부 이전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 논리인데요. 참여자치 이 시민연대에 고발이 될 경우에 뭐 세종 지역의 다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도 좀 활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직원들한테 이 제대로 일 안 하면은 인사조치하겠다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정말 일 안 한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든다, 성질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확대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사업은 보고를 잘하는데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그냥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다 하면서 과거 타성에 젖어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 업무 자세를 보일 경우에는 발본색원에서 인사 등의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노출시켜서 폭넓은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잘 되는 사업보다는 부진하거나 잘 안 되는 사업을 원인 중심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포괄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은 용역부터 하는 타성에 젖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하면서 용역이 만능이 아닌 만큼 실무자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업무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본예산 대략적으로 살펴봤더니만
각 부서별로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의지, 강조점이나 색깔이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실국별로 의지 사업,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업을 좀 잘 선별해서 포함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공무원들은 또 그런 생각 갖겠죠. 아이고 시장님은 결국은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뭐 2년 아니면 4년 있으면 그만두실 분들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직사회가 늘 공무원,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고요. 어쩌다 된 공무원 있죠. 그러니까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한 사람이 어공이라고 한답니다. 네. 더 얘기하면 또 그러네요. 인터넷 신문의 43%가 1년간 기사를 한 건도 안 썼더라. 이런 통계 기사가 나왔는데 이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만 놓고 운영 안 되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중앙로가 오는 17일 차 없는 거리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 그제 사퇴를 했죠. 공주보다는 세종 쪽에 출마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김인수 신화엔지니어링 대표가 한밭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SKT가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내놨네요. 전국의 맛집 550곳 선정했는데 대전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구 원촌동에는 실루떼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또 유성구 관평동에 아마르 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이 2곳이 전국 맛집 50곳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 실루떼나 뭐 아마르라는 키워드가 많이 눌러진 곳을 중심으로 뽑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